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임진왜란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데요. 이일이 상주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고 신립도 충주 탕금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여 부장 김여물과 함께 투신 자살을 하였었는데요. 신립은 당시 조선에서 알아주던 명장이었으나 북방의 여진족을 상대로 명성을 날리던 명장이었고, 북방의 여진족을 상대로 명성을 날리던 이점을 살려 신립은 충주 탕금대에서 기병전으로 맞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병전으로 맞섰지만 일본군에게 패배하고 부장 김여물과 결국 투신자살을 하였었던 건데요. 당시 전투 때 비가 오기 시작하였고, 비가 많이 와서 기병전의 이점을 신립은 살릴 수가 없었고, 일본군에게 패배 후 결국 김여물이라는 부장과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신립이 탕금대에서 일본군과 싸울 때 신립의 군대는 조선의 야정군, 중앙군이고, 한양을 방어할 병력이 신립의 패배로 인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립을 탕금대에서 괴멸시킨 1군 고니시 유키나카는 계속 북상을 했고, 2군 가또 기요마사, 3군 구로다 나가마사의 만천 또한 계속 북상을 하였고, 일본군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한성에서의 방어 대신 파천을 결정하였고, 한양을 방어할 병력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대 한양 도성은 교통로가 평지에 접해 있고 따로 방어시설이 없어서 방어하기에 불리한 조건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당대 한양 도성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파천을 시작해 개성 쪽으로 파천을 가는가 하면 일본군의 수도 공격에 대비하여 김명원을 보원수로 삼아 한강을 수비하게 하였습니다. 일본군은 1군 고니시 유키나카, 2군과 3군 가또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 등 계속 북진을 하였고, 선조는 파천을 떠났고 조정에서 김명원이 한강을 방어하였으나 한강 수비에 또한 실패하였습니다. 한강 수비에 실패하고 개전 20일 만에 1군 고니시 유키나카가 한양에 가장 먼저 입성을 하게 됩니다. 1군 고니시 유키나카가 한양에 입성하고 선조가 파천을 떠나 있어서 일본군은 살짝 당황을 합니다. 일본의 전국시대에서는 영지를 버리고 도망치는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개념은 있었으나 조선 선조는 전 국토가 영지나 다름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하여 조선 선조는 파천을 갖고 개전 20일 만에 고니시 유키나카가 가장 먼저 한양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고니시 유키나카가 한양에 입성하고 2군과 3군 또한 계속 북진을 시작하는데요. 한편 한양 입성과 선조의 파천 이후 일본군은 주 진경로가 경상도로 해서 북진하는 쪽이었고, 조선 최대 곡창지대인 전라도 등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 경상도 등을 통해서 북진해 조선 왕을 빨리 사로잡는 쪽으로 북진을 하였었기에
건드리지 않은 지역들이 많았고 곡창지대 전라도 또한 일본군은 건드리지 않고 피해가 없이 고스란히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왕을 사로잡는다는 목적으로 경상도 쪽으로 해서 북진을 시작하고 곡창지대 전라도 등은 건드리지 않았던 일본군이 한양 입성과 선조 파천 이후 곡창지대였던 그리고 일본군이 건드리지 않고 북진한 전라도를 기점으로 조선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의병장과 승병장들이 일어서고 조선의 지방군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하며 일본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양에 입성한 일군 고니시 유키나카는 파천일간 선조를 다시 북진하여 파천일간 선조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파천일간 선조는 현재 개성에 머무르고 있었고 일군 고니시 유키나카와 다른 일본군들은 북진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를 기점으로 시작된 반격에는 조선군의 지방군들이 흩어졌다가 모인 한편 고경명, 조헌 등의 의병장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후 일군 고니시 유키나카는 계속 북상을 하고 개성의 파천을 갔던 선조는 개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다시 파천을 가게 됩니다. 평양으로 다시 파천 간 선조와 조선군의 곡창지대 호남에서부터 시작된 반격, 그 이후에 일본군과 임진왜란에 대해 다음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